안녕하세요. 청약에 계신 IMP 정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약 중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건 공급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께서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를 포함해서 25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250만 호 중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에서의 공급도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공급이라는 게 웨어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재건축, 재개발에서도 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에서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금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를 해주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2년 유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세금은 계속 변하는데요. 1주택자의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완화까지 이렇게 갖고 가네요. 세금을 정상화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서 발표될 공시지가를 2020년대로 바꾸겠다.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랐다. 재산세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종부세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낮추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세금을 낮추겠다라는 거죠.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려고 하니까 공시지가를 환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되게 획기적인데요. 종부세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공시지가를 낮추거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게 되면 되거든요. 공시가격을 아예 확 낮춰버린다. 계산에서의 기준을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낮춤으로써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1주택자의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2년 납부 허용. 1주택자인데 고가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나는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종부세 내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2년 납부라는 건 매도할 당시 그때 종부세를 내라는 겁니다. 되게 뭔가 합리적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등 과세를 준다는 거죠.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종부세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가액으로 전환됐다. 아주 디테일하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취득세 부담을 인하한다거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라는 건가. 디테일한 세금에 대한 정책이 나왔다라는 거죠. 세법이니까 법이라는 걸 해치지 않고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급에 대한 측면은 완벽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죠. 윤석열 후보께서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30년 연한이 되어가고 있고 낡아져 있습니다. 신도시란 말이 조금 어색하죠. 인구가 지금 30만 명에 달하는데 이 인구를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해 주겠다. 용적률을 상향하게 되면 10만 가구 더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이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로 해가지고 계속 공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 보셨나요? 경기도 서울 도심 30분 시대 열겠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원래 23년도에 개통이었는데 28년이라고 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니면 착공을 할 거고 B도 그 기간이 아직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A, B, C, D, E, F까지 나와가지고 경기도가 GTX 호재발로 지금 들썩들썩입니다. 정말 이거는 100년지 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정말 좋겠죠.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빨리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재가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새로운 대규모 택지지구도 생긴다면 또 인구 유입도 되고 좋은데 GTX-D 같은 경우에는 김부선이라고 해서 김포하고 부천만 연결하냐 그랬는데 갑자기 신림 4당, 삼성, 하남 8당 이렇게까지 되니까 장밋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호재는 호재일 뿐. 나중에 아주 먼 미래의 얘기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기존에 A, B, C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1,000원에서 700원 정도 나가는데 그거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출 있잖아요. LTV 80% 해주겠다. 투기가해지구 경우에는 9억 원 아래는 LTV가 40이잖아요. 9억 아래는 5억 4천이란 돈이 있어야지 집을 사거든요. 40%니까 LTV 80이잖아요. 1억 8천만 있으면 내가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끌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LTV만 되는 게 아니라 DSR이 존재하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80% 좋아. 근데 DSR 안 되면 안 된다. DTI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생각하고 되는 놈, 안 되는 놈 생각해야죠. 대출을 내보신 분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두 후보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 250만, 윤석열 후보 250만 비슷한데 이재명 후보 공공, 윤석열 민간. 거기서 250만 중에 100만 원은 기본주택. where 어디인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거기서 30만 원은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에 20만 원. 예전에 청년주택하고 행복주택하고 비슷한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200만 원 어디 갔어? 200만 원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하는데 200만 원 중에 신도시에서 10만 원잖아요. 그럼 190만 원 어디 갔어? where 어디가 있는지 제일 중요합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 국토 보유세 도입.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보유세 급등을 차단,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근데 이재명 후보도 종부세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후분양 실시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세법에 대해서 장치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번 문재인 정부 때 세금에 대한 규제가 엄청 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세제 중에서 공급이라든지 세금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